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저희 포커스 경남에서는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소통, 변화, 활력을 통한 군민과 함께하는 하동군을 꿈꾸는 하승철 하동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민선 8기 전반기 2년이 이렇게 벌써 흘러갔는데 네네. 지난 2년간 군정 운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먼저 소회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취임 초기부터 인구 소멸 위기, 또 재정 위기를 좀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위한 비전을 잘 마련을 해서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또 모으고 미래를 향한 또 중요한 발걸음을 잘 준비한 그런 2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또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마다 처음으로 항상 여쭤보는 공식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이제 군정 운영하시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참 잘했다라고 자평할 만한 성과 하나, 그리고 또 그럼에도 아쉬운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재정 혁신과 행정 혁신을 통해서 975억 원의 이제 빚을 갚고 또 2천억 원이 넘는 재정 미집행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고 또 미래 하동을 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컴팩트 매력 도시의 비전을 마련하고 그것을 정부로부터 1,600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예. 투자 지원을 확보한 것. 이것은 뭐 저도 자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학교 통합의 문제, 그리고 보건 의료원의 문제가 아직까지가 확실한 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군수님께서는 경상남도에서 이제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재직 경험들이 이제 군수로서 군정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동 부군수와 진주 부시장을 지냈고요. 경제통상국장 경상남도에서 그리고 도시국장, 지역개발본부장을 지냈고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또 예.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개발이나 교통 그리고 이제 그 미래의 바람직한 그 삶의 형태들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그 지혜와 지식과 역량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동하면 전 최근에 뉴스에서 본 것 중에 100원 버스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초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던 사업인데 네. 얼마 전부터 이제 전체 군민 또 하동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까지 좀 확대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100원 버스 한번 직접 자랑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작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100원 버스를 실시를 했거든요. 예.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전 국민과 이렇게 관광객 외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100원으로 버스 요금을 인하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교통비 절감의 그런 효과도 있지만 국민들과 관광객들이 하동 곳곳을 다니고 찾으면서 즐기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이런 데 대해서 반응이 매우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정책을 추진을 할 때 처음에 시범적으로 청소년부터 하다가 확대를 하게 된 것은 예. 이미 기존 농어촌 버스가 사실은 준공영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 18억 원 정도를 추진하고 있어서 드리고 있어서 3, 4억 원 정도만 더 드리면 전 관광객 군민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그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이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교통 불편을 제로화하는 저희 군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매우 호응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정말 하동에 가는 누구나 버스를 탈 때는 100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하동에 오시면 네. 100원만 내시면 하동 어디든 예. 이렇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100원 내고 하동 좋은 곳 찾아보기, 뭐 이렇게 핫플레이스 가보기 예. 이런 것들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교통 복지를 넘어서 관광 활성화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대중교통 이용 불편 제로화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사실 군 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에 좀 불편이 많은 게 현실적인 어려움일 것 같은데 이런 제로화 정책에도 다른 정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하동구는 서울보다 넓은 면적에 산과 지리산과 남해 바다를 끼고 있어서 4만 2천 명 정도의 인구가 넓은 곳에 흩어져 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교통 불편이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 교통 불편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도시를 떠날 것이고 도시에 계신 분들도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통 불편은 제로화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많은 정책을 저희들이 도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3월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를 실시한 이래로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제 이 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을 했고, 네. 그리고 버스 이용 시간이나 배차 간격 노선을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하면서 버스 대수도 늘리고 또 이 회선도 늘리고 배차 시간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업이나 종료 거점 지역으로 그 시장을 보러 오시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안심버스를 만들어서 예. 마치 우리 공항버스처럼 짐칸을 두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학생들을 이제 방학 기간 중에 또 이제 모집을 해서 시장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버스까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닐 때 도와드리는 서비스도 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의 가게를 저희들이 빌려서 거기에 교통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냉난방 시설, 와이파이 시설 등을 예. 다 갖춘 그런 그 미니 이제 터미널 같은 것을 그것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눈비 맞지 않고 편안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이제 갖추었고요. 아무튼 올해 말 되게 되면 전국에서는 최초로 농어촌 무인 자율주행 버스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또 군수님께서 1인 시위까지 했던 그 사안에 대한 이야기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동 공공의료원 신설 관련해서 좀 군의회와 오랜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좀 상임위 문턱을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안은 지금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의회와의 그 갈등적 모습으로 비춰진 부분은 생산적 논의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의회와는 그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추진 과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하자라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고, 예. 저희들은 하루가 급한 주민들의 이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좀 빨리 즉시 좀 처리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추후에 계속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을 받은 만큼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데서는 합의를 한 셈이고요. 예산은 그 정부 예산과 함께 예. 군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히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동 군민이 골든타임 30분 이내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구가 2.5%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은 72%거든요. 예. 경남 평균은 61%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생명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한 20억 원 정도의 적자는 크지 않은 적자라고 보고요. 전국에 15개 공공의료원이 있지만, 보건의료원이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큰 적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 섬진강 사랑의 집이라는 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50여 명 정도의 장애인을 수용을 해서 집단적으로 케어해드리는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하동군이 쓰는 예산이 22억입니다. 예. 그 정도 예산만 우리가 공공의료원의 그 운영비로 쓴다면 4만 2천 명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공익적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동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통폐합 이슈도 있습니다. 네네. 하동고등학교와 하동여고의 통폐합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하동여고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 사안은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절대 다수 국민의 바람과 염원과 달리 하동 유경원에서 이렇게 이 통합에 대한 하동고등학교와 하동여고의 통합에 관한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조금 전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사항이라는 점을 이번 이 통합운동에서 통합 논의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이 학교 규모 적정화 사업이라는 이 통합 논의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 교육청과 협의를 더해서
지역의 명문 거점 학교 그리고 그런 입시라든지 특성화를 최대한 잘할 수 있는 교육 문제에 관한 전국 최고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예.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단들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찬찬히 다시 한 번 더 유경원 재단 이사들과 또 의논도 해보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또 지자체마다 이제 청년 정책을 많이 고심하고 여러 정책들을 또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동에서는 청년 정책 슬로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청년이 원하는 대로 하동인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청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 또 청년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 이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네. 있죠. 청년 정책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실은 청년이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아야 된다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차례에 걸친 청년들에게 수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니즈를 잘 파악을 했고 그러다 보니 주거 그리고 이제 일자리, 문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32개의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 정책과 조금이라도 관련되어지는 17개 위원회는 반드시 청년들로 하여금 30% 이상의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정책적인 틀을 만든 것 예. 이것이 하동군 청년 정책의 출발점이고요. 그 출발점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유급 청년 마을 협력가를 마을마다 파견을 12명을 이렇게 해서 마을도 만들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예. 그리고 하동시장에 청춘 마켓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아주 싼 값에 이 임대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 하동군의 지원을 받아서 인테리어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린 분이 10분이 또 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동에 계신 분들은 청년들은 월세를 50% 지원을 받습니다. 2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청년들이 통장을 만들면 그에 대응하는 만큼 또 우리가 보태어드립니다. 300여 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년들한테 렌터도 해드립니다. 카렌터도 해드리는 정책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주거가 제일 큰 문제니까 하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하동역 인근에 450억 원의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5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내년에 45세대, 그 다음에 100세대 이상의 이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노력이 희망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동군의 청년 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다. 이제 청년 인구의 감소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2020년에 950여 명의 청년이 더 나갔습니다.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950명이 더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 숫자가 연 300명대 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예. 하동에는 대학교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점 하동이 이제 청년들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재미있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인식을 청년들에게 심어준 것 같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니까 좀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하동은 또 참 물 좋고 산 좋은 곳이다 보니까 귀농귀촌 인구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 이게 인구 증가에 또 하나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귀농귀촌인들이 좀 잘 안착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동군 인구가 42,000명이 되지 못하고 있고 연 100명 정도 태어나고 700여 분 이상이 돌아가십니다. 자연 감소와 함께 사회적 인구 감소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 인구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 인구들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개발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도 많은 귀농귀촌인들한테 희망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1,600여 분이 넘게 하동에 귀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의 추세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귀농 인구에만 집중하던 정책들을 1인 귀농자, 1인 귀촌자에게도 정책을 똑같이 골고루 나눠드리고 전국 최초로 귀향인을 위한 지원 조례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동형의 일자리를 또 제공을 해서 월 한 150만 원 정도의 노후 대비를 위한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정부 관계자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또 그런 정책도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귀농인 농지 임차료나 또 영농 정책 보조금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0호가 넘는 빈집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어요. 중국 최대 수준입니다. 정부로부터도 최고의 예산을 받아서 빈집을 깨끗이 정비해서 임대해 주거나 판매를 또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임대해서 수리해서 임대하는 그런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 또 수리를 해서 사는 경우는 1,200만 원까지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5가구 이상이 동시에 이렇게 귀촌을 하시게 되면 예. 1인당 한 가구당 2천만 원씩 진입로라든지 상업시설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 이런 것들이 귀농귀촌인들에게 좀 어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는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분들도 좀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하동구는 참 농업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말씀하신 뭐 고령화나 뭐 청년 농업인 감소 때문에 인력난도 많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텐데 농업 인구에 대한 지원책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동은 말씀 주신 것처럼 67% 정도의 농업 인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 도시입니다. 다양한 농산물이 나는 특화된 농작물을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 도시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제일 지금 현재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뭐 딸기라든지 양상추라든지 그런 특작 농산물들을 재배하는데 전적으로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합법적 외국 인력들은 12명에 불과를 해서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빈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다문화 가정들을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고향에 계신 분들을 초빙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작년에는 212명, 218명, 올해는 400여 명이 넘는 해외 인력들을 직접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 인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 오신 분들에게 쾌적한 그런 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국인 기숙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올 연말 되면 준공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동 농업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이 대농가와 영세농가의 균형 잡힌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13개 읍면 골고루 어디에 살고 계시든지 간에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영농 작물들을 아주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그 지원책을 도토히 쌓는 것. 예. 이것이 도토히 쌓여질 때 또 귀촌하시는 분들이나 기존 계신 농민들에게도 소득이 정대가 이루어져서 더 많은 인구를 정대시킬 수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예. 전 분야, 모든 분야에 걸쳐서 대폭적인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취임할 무렵에 14%, 15% 정도 수준의 예산을 불과 2년 만에 23%까지 재정 비율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하동의 좀 농민들은 내가 이런 영농 사업을 해보고 싶다 제안만 하시면 무조건 전부 다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3개 읍면 골고루 국가 대표급 농작물들을 반드시 그 한면에서는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해서 그 영농의 기술이나 또 작목반의 마련, 또 규모의 경제의 실현, 쉽게 영농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 토대를 두텁게 마련함으로써 하동에 계신 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내가 이 하동에 가게 되면 아름다운 곳에 전원말의 풍경 속에서 적절한 수준의 농업을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이렇게 도전하고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네, 참 농사 짓기 좋은 하동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또 하고 계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컴팩트 매력 도시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거든요. 이게 도시 구조를 어떤 재편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던 개발 연대 시대에는 도시의 주요 시설을 미각으로 퍼뜨림으로써 도시의 성장에 발맞춰서 도시가 커나갔거든요. 예. 지금은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팽창 도시가 아니라 압축 도시가 컴팩트입니다. 작지만 편리하고 편안하고 야무지고 단단한 이런 의미가 컴팩트잖아요. 예. 그래서 도시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그 행정, 문화, 복지, 금융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관들, 기능들은 한 곳에 모으든지 아니면 컴팩트한 그런 교통체제를 마련해서 연결을 잘 시켜서 한 곳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다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컴팩트 도시고요. 그런 컴팩트 도시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 하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을 뽐내어야만이 많은 분들이 편리하면서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컴팩트 매력 도시를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군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픽처레스크, 즉 그림과 같은 정원을 두고 그 옆에 공공기관을 두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들이 차분하게 깔려서 이때 그 도시의 내부는 보행자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간다면 누구든지 이 도시에 살게 되면 행복해지는 그런 도시를 저희들이 컴팩트 매력 도시라는 이름을 걸고 예. 이 부분을 한국의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훌륭한 모범적 대안이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쁜 하동 만들기, 매력적인 그 공원을 만들기, 수로를 잘 두고 쾌적한 보행 환경 만들기 등의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민선 8기 임기가 후반기 2년 절반이 딱 남아 있는데 남은 2년은 어떤 것들을 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하실 계획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컴팩트 매력 도시의 기반을 잘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집행도와 성과를 더욱더 높여가는 것이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1,6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76개 사업에 저희들이 받아왔거든요.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 재원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알찬 실속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더욱더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컴팩트 매력 도시가 하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국민들에게는 자신감을 드리고 전국 국민에게는 미래 도시의 하나의 멋진 농촌형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예. 예, 그런 노력을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커스 경남 함께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군민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항상 열과 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동 군정을 성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 민선 8기 하반기를 맞이해서 저희들은 더욱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주민의 생활에 밀착되어지는 그런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정성껏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도전을 하고 또 주민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문제는 주민과 항상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난제를 해결하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승철 하동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